지난주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정상이 만난 데 이어서 주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박 2일 동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밀착 연대가 가시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미일 동맹의 결속도 다지고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유지 방침도 두 사람이 재확인을 했지만 무역 협상 부분에서는 굉장한 이견을 보였는데요. 나우 인터뷰 오늘은 이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러 러중 정상회담에 이은 두 정상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북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역시 의제도 북한 비핵화였는데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완전하게 검증된 이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제 미일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미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한미일 관계에서 이런 그 공동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최근에 그 말씀대로 북한과 러시아,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잇따라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런 그 북한, 중국, 러시아 3자 협력에 대응해 가지고 이런 한국을 포함해서 한미일 간에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일본 측 입장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베 총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맞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2차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본인이 느끼고 있는 납치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베 수상의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중요하고 일본으로서는 아무튼 그 의제 가운데서 납치자 문제를 반드시 넣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진전을 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그 희망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비교하면 우선순위는 많이 낮지만 일본 측에서 본다면 일본의 국민 정서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항상 이런 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일본 측에서 이 문제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번 미일 정상의 만남을 두고 뭐 이런 기사 제목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좋았다. 네. 뭐 브로맨스가 엿보였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좀 친밀한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뭐 멜라니아 여사 생일 축하 만찬 자리도 같이 했고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골프도 함께 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두 사람 다 골프 광이기도 해서 예. 역시 이제 골프를 통한 어떤 친선 이 교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뉴욕에서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본 자본이 지나치게 뉴욕에 진출해가지고 이런 그 건물을 사들이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자였던 시절에 제일 먼저 외국 정상인 아베 수상이 뉴욕에 이런 트럼프 타워를 방문할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어떤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된 건 사실이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1, 2년간에 유럽 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역시 이제 기후 협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문제로 인해서 충돌하면서 역시 그래도 이제 동맹국인 일본 특히 아베 수상이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다. 브로맨스라는 좀 저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보지만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정상회담 자체만 해도 한 105분 정도 1시간 45분이니까 긴 시간이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제 골프라든지 또는 두 부부 간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정상 간의 신뢰 관계는 역시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아베 총리가 좀
뭐랄까요, 트럼프 대통령 취향에 맞추는 그런 공을 예전부터 좀 눈에 띄게 많이 들인 부분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2017년에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골프채를 선물한다든지 하는 그런 광경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제 미일 동맹이라는 것은 일본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받침 같은 것이고요. 이것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이제 일본 국민들의 또는 일본 정계의 기본적인 인식이거든요. 특히 이제 아베 총리는 보수적인 입장이고, 이런 그 공화당 정권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자기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도 더구나 중요한 이런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잘 붙잡아야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이제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일본의 정치가들의 콤플렉스이기도 하는데요. 이건 미일 관계가 흔들릴 경우에는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그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더구나 외교 면에서는 주변에 특히 한국이나 중국이 이렇게 금방 친구가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방이면서도 역시 역사 용토 문제를 갖고 있는 반면에 역시 이제 미일 양국은 상호간의 어떤 그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이 100년 이상 넘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아베상이 좀 지나치게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뭐 미일 정상회담도 굉장히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의견 차를 많이 보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 무역 협상 부분에서 직설적인 요구를 해가지고 아베 총리가 좀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역시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해도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에 확실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미국도 화가 날 만합니다. 지금 작년도 2018년에 대외 무역 적자가 무려 9천억 달러 육박합니다. 근데 그중 대부분은 이제 절반은 거의 중국이고 일본은 지금 중국, 그다음에 멕시코, 독일, 그다음에 일본이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미국으로서는 계속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대일 무역 적자를 안고 있고 작년만 해도 이제 대일 무역 적자가 676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대부분의 한 80%는 이제 자동차에 의해서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그 미일 간의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해서 미국의 농산물을 일본이 대폭 개방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강하게 이런 그 특히 지역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강하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이제 아베 수상은 이번 7월 21일 날 참여연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지금 관세에 의해서 또 추가 관세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 농업물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자민당 의원들이 대부분 농업 지역이 많은 그런 그 농촌 지역에 이렇게 지역구를 많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 대책으로서 이게 상당히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어차피 지금 5월 달에 또 방일, 6월 달에 오사카 방문도 있고 해서 아베 수상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5월에 당장 그 일본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뭐 미일 무역 협정에 서명까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아베 총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선 그것보다도 이제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런 그 금융 등 서비스라든지 투자 규정, 환율 문제까지 폭넓게 다뤄가지고 미일 간 FTA 수준을 합의를 끌어내자고 하는 것이고 일본은 이제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런 일부 서비스라든지 물품으로 좁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은 지금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수출에 영향을 주는 환율 문제도 다루자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범위가 광범위해서 한 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지만 아베 수상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그 유예를 받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미일 정상회담이 좀 이례적으로 5월에도 있고 6월에도 있고 두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협상을 본인의 어떤 생각대로 빨리 끝내려는 압박 수단으로 이게 작용할지 아니면 아베 총리의 생각대로 미국과의 어떤 친밀도를 과시하는 어떤 수단이 될지 어떤 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이런 북한의
북러 정상회담 또는 중러 정상회담 해가지고 상당히 그 동북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상태에 직면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미일 포함해가지고 이런 미일 간의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는 그런 그 인식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사실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주로 이제 무역 문제 못지않게 특히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요구를 했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동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까지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또 올 말에 있을 이런 그 일왕의 그 등극 이후의 첫 방문 그리고 오사카에 있어서 2월 28일, 29일에 G20 서미트 이렇게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를 어떤 강화시킨과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역시 이 엄청난 대일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아마 무리하게서라도 일본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네. 당장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지 않지만 미국의 대일 통상 마찰 요구는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